결국 용기를 내어 근처에서 안내를 하고 있던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 직원은 저를 힐끗 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의 낡은 점퍼와 편한 차림의 옷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키오스크 사용법은 화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그 직원의 뒤로 명품 브랜드의 옷을 차려입은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도 키오스크 사용이 처음이라. 단 한마디에 직원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아, 고객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밝은 미소와 상냥한 목소리로 변한 그 직원을 보며 가슴 한켠이 씁쓸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더욱 차가워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7세가 된 유재호라고 합니다. 한평생 사업을 일구느냐고 여유 없게 살던 과거와 달리 저는 요새 사랑하는 와이프와 주말 농장을 가꾸며 재미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 아들 레오드를 보러 공항에 들렀다. 황당한 일을 당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들려드릴게요. 하늘이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괴산의 주말 농장에서 저와 그이가 무청을 다듬고 있노라면 오늘따라 더욱 높고 청명한 하늘이 자꾸만 제 시선을 잡아끕니다. 40년 전 저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수입과 수출을 오가는 컨테이너들을 챙기느라 부산항과 인천항을 종횡무진 누비고 다녔죠. 밤낮 없이 해외 바이어들과 통화하고 환율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살았습니다. 그 시절엔 돈을 버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 아침 그이와 함께 정성스레 가꾸는 텃밭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이곳 괴산에 정착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어갑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를 하고 저녁이면 그이와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박한 삶이 좋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애들 보러 갈까요? 손주가 전화 통화할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던데 그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아들 내외는 이제 그곳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주들도 현지 유치원에 다니며 쑥쑥 자라고 있다고 하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더욱 애틋해집니다. 괴산에서 인천공항까지는 먼 길이지만 손주들 생각을 하니 거리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운전해서 인천까지 가곤 했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 장거리 운전이 부담스러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른 아침 저희 부부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공항까지 가려면 먼저 시내버스를 타고 청주까지 가야 합니다. 거기서 다시 공항버스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곧 만날 손주들 얼굴을 떠올리니 발걸음이 절로 가벼워졌습니다. 손주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영상통화로 학교에서 배운 영어도 자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이의 말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곧 6살이 되는 첫째 손주는 이제 현지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영어를 쓰는 게 더 편하다고 합니다. 화상으로만 보다가 이제 직접 안아볼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렙니다. 시내버스에 오르자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청주에 도착했고 공항행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요즘은 모든 게 기계로 바뀌었다지만 저희 같은 노년층에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화면을 이리저리 터치해 보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산해서 여기까지 온 길이 더 힘들었을 텐데 손주들 생각에 이런 것쯤이야 별것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출국장은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휴대폰으로 미리 체크인을 하고 키오스크 앞에서는 화면을 쓱쓱 터치하며 금세 발권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낯선 기계 앞에서 한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예약번호도 넣어보고 여권도 스캔해 보았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못했습니다. 여기 좀 눌러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이도 저와 함께 키오스크 화면을 이리저리 만져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다른 승객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한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아, 이러다가 비행기 시간을 놓치는 건 아닐까? 등 뒤에서 누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부부가 명품 가방을 끌며 저희를 향해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근처에서 안내를 하고 있던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 직원은 저를 힐끗 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의 낡은 점퍼와 편한 차림의 옷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키오스크 사용법은 화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그 직원의 뒤로 명품 브랜드의 옷을 차려입은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도 키오스크 사용이 처음이라. 단 한마디에 직원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아, 고객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밝은 미소와 상냥한 목소리로 변한 그 직원을 보며 가슴 한켠이 씁쓸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더욱 차가워지는 걸까요? 여보, 우리도 저기 직원분께 한 번 더 여쭤볼까요? 그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다만 손주들을 보러 가는 길이니 이런 일로 마음 상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마음처럼 따뜻하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이제 막 시작된 여행인데 벌써부터 차가운 시선과 냉담한 태도가 저희를 맞이하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씨름하다 겨우 발권을 마치고 수화물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또 다른 서러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짐이 좀 무겁네요. 추가 요금을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습니다. 손주들 선물을 가득 챙긴 캐리어가 2, 3kg 정도 초과된 모양입니다. 아, 그럼 몇 개는 빼도록 하죠. 캐리어를 열어 짐을 정리하려는데 옆 카운터에서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비즈니스석에 탑승하는 중년 신사의 짐도 초과된 상황이었습니다. 비즈니스석 승객이시니 추가 수화물 쿠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안내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희에게는 한마디 설명도 없이 차갑게 대했으면서 비즈니스석 승객에게는 이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는군요. 저희도 추가 수화물 쿠폰이라는 게 있나요?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일반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손주들 선물 몇 개를 기내 수화물로 옮기고 나서야 캐리어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짐을 덜어내는 동안 그이의 얼굴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여보, 이제 면세점 좀 둘러볼까요? 그이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이도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위로하듯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면세점은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진열장 너머로 화려한 상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이와 함께 향수 코너에 들렀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선물해준 향수가 떨어져 간다고 하던 참이었거든요. 이거 한번 맡아보세요.
은은하니 좋지 않나요? 향수 테스터를 건네는 그이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이렇게 향수를 고르며 설레던 시간이 있었지요. 손주들 과자도 사고 우리 며느리 화장품도 좀 사야겠어요. 이것저것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직원들의 불편한 시선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고가의 화장품을 둘러보는 저희를 수상하다는 듯 바라보는 눈빛들이 불편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친절한 듯하지만 경계하는 듯한 목소리. 마치 당신들이 과연 이런 걸 살 수 있을까? 하고 묻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중입니다. 무거워진 발걸음으로 면세점을 나왔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그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손주들 보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곧 사랑하는 손주들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이런 일들로 마음 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 꺼림칙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탑승구로 향하는 동안 이런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왜 이렇게 멀어지는 걸까요? 보안 검색대 앞에서 긴 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이는 앞사람들을 보며 하나하나 준비물을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휴대폰, 손가방까지. 꼼꼼한 성격은 나이가 들수록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벨트도 빼야 한다고 하네요. 힘겹게 허리를 굽혀 벨트를 풀어내는 그이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뒤에 서 있던 젊은 승객들이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속도였습니다. 노인네들은 왜 이렇게 느린지 작게 투덜대는 소리가 들렸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보안 요원도 짜증난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좀 서두르세요. 다른 분들도 기다리시잖아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나았을 텐데요. 그 말투에 담긴 얕잡아 보는 듯한 뉘앙스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젊었고 바쁜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탑승구에 도착하자 또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비행기가 만석이라 자리 배치에 변동이 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비즈니스석으로 무상 업그레이드 가능하신 분들은 카운터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마일리지가 꽤 있었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카운터에 섰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저희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선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뒤에 선 커플이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최신 명품으로 치장한 젊은 부부였습니다. 저희는 가능할까요? 네, 고객님. 마일리지 등급이 확인되었습니다. 비즈니스석으로 즐거운 여행 되세요. 방금 전 저희에게 했던 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명 저희가 먼저 왔는데 마일리지도 충분했는데 이건 명백한 차별이었습니다. 저희도 마일리지가 충분히. 죄송합니다만 이미 자리가 모두 배정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원의 말투에는 짜증마저 묻어났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마일리지 카드를 꽉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보안 검색대 앞에서 긴 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이는 앞사람들을 보며 하나하나 준비물을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휴대폰, 손가방까지. 꼼꼼한 성격은 나이가 들수록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벨트도 빼야 한다고 하네요. 힘겹게 허리를 굽혀 벨트를 풀어내는 그이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뒤에 서 있던 젊은 승객들이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속도였습니다. 노인네들은 왜 이렇게 느린지 작게 투덜대는 소리가 들렸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보안 요원도 짜증난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좀 서두르세요. 다른 분들도 기다리시잖아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나았을 텐데요. 그 말투에 담긴 얕잡아 보는 듯한 뉘앙스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젊었고 바쁜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탑승구에 도착하자 또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좌석 배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저희 자리가 이중 예약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카운터에 서서 확인을 해보니 저희와 같은 좌석을 배정받은 다른 승객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양복 차림의 중년 부부였습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예약하신 분께 좌석을 배정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의 말에 제가 예약 내역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저희도 한 달 전에 예약을. 그런데 직원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그 중년 부부를 향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비즈니스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기 잠시만요. 확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천천히 지갑을 열어 카드를 꺼냈습니다. 저희 부부의 예약 내역과 마일리지 카드였습니다. 저희가 먼저 예약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직원은 마지못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화면을 빤히 보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먼저 예약하셨네요. 하지만 곧 다른 직원이 와서 무슨 얘기를 주고받더니 여전히 그 부부의 편을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일반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비용은 당연히 차감해 드리겠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불쾌한 경험이 이 순간에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왜 저희가 양보를 해야 하죠? 먼저 예약한 것도 저희고 규정대로라면 나중에 예약하신 분들이 자리를 옮기셔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님, 그러지 마시고. 아니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나이가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허름해 보여서입니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제서야 그 중년 신사가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저희가 비즈니스석으로 가면 되죠. 굳이 이런 소동을. 아닙니다. 이건 비즈니스석이나 일반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제 지갑에서 다른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이 항공사의 최대 주주임을 증명하는 카드였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중년 부부도 주변의 승객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부터 이 항공사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자세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하늘길이 이렇게 차가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유재호 회장님, 제 신분이 밝혀지자 공항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의 그 퉁명스러웠던 직원도 저를 홀대했던 매니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바로 퍼스트 클래스로 좌석을 변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순 없는 법입니다. 그들의 진심이 어디 있었는지 오늘 충분히 보았으니까요. 임원들을 모두 불러주세요. 긴급 회의를 열어야겠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임원들과 첫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모두들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주주총회를 열도록 하죠. 항공사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행 비행기는 늦은 밤에 이륙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의 안락한 좌석에 몸을 기대면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오늘 일반석에서 만났을 다른 승객들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을까요? 열흘간의 미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비행기 안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한 달 후 긴급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장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번 안건은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면적인 조직 개편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화면에는 모두의 하늘, 모두의 서비스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키오스크 도우미 인력 100명 충원, 고객 응대 매뉴얼 전면 개정, 직원 교육 시스템 혁신.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날 때마다 주주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투자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주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뜻은 확고했습니다. 25해 전 우리는 꿈이 있었습니다. 모든 승객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하늘길을 만들겠다는 꿈이었죠. 그 꿈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긴장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안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직원을 100명이나 더 뽑는다고요? 본사 회의실은 아침부터 시끄러웠습니다. 현장 매니저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인사팀장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교육도 문제입니다. 기존 매뉴얼을 전면 수정하고 전 직원이 재교육을 받으려면 최소석 달은 걸립니다. 그동안 서비스 공백이 말끝을 흐리는 교육팀장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진정성이니까요. 키오스크 앞에는 이제 항상 2명의 직원이 상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더운 여름날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서 있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예전처럼 하면 안 되나? 작은 불평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젊은 직원 이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 승객의 손을 잡고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고마워요. 덕분에 이제 알겠어. 할머님께서 잘하셨어요. 다음에는 혼자서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노인 승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직원들의 표정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회장님, 강서연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이런 변화가 과연 필요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틀렸던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전의 차가움 대신 따뜻한 이해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요. 강서연이 들려준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어린 승객을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와준 이야기였습니다. 더 이상 매뉴얼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숫자로 채우려 했던 자리를 마음이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시 승객이 되어 공항을 찾은 날입니다. 이번에도 평범한 차림으로 공항을 찾았습니다. 키오스크 앞에는 여전히 긴 줄이 이어져 있었지만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젊은 승객들은 스스로 체크인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승객들에게는 직원들이 먼저 다가가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직원들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더 이상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승객이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회장님이시죠? 이도연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난 6개월간 그는 서비스 혁신팀의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항공업계에서 우리 서비스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대요. 다른 항공사들도 하나둘씩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이제 이 항공사의 직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졌으니까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일반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질은 퍼스트 클래스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공항에 도착하자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그 뒤로 아들과 며느리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번에는 저희가 모시러 왔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이 하늘길은 진정한 의미의 하늘길이 되었으니까요.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공항을 나서는 길, 뒤돌아보니 또 다른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모든 승객을 위한 따뜻한 미소가 가득할 것입니다. 할아버지, 다음에는 언제 또 와요? 손주의 물음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자주 보자. 이제는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서러운 하늘길은 없을 테니까요.